네, 오늘 대내적으로 좀 불안한 이슈들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잘 넘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소식도 그랬고요. 옵션 만기일도 약간은 불안했는데 그래도 무사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상황 또 전문가와 함께 짚어봐야 되겠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런드의 허윤정 연구원 그리고 코리아인베스트먼트의 김성훈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물시장 마감 동향, 거래소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금일 고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오전장에 있었던 바로 금통위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됐었던 옵션 만기일이 그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시장에 있어서는 사실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금통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더 많은 주목을 받았었던 상황인데요. 전일 해외 증시의 흐름과 맞물리면서 플러스 출발을 했었습니다만 오전장 일단 아쉽게도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가 전달이 되면서 코스피 시장은 잠시 마이너스로 전환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듯 했었던 증권사들의 종목들도 한때는 또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모습도 비춰졌었고요. 외국인들이 현물시장 쪽에 움직임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선물시장 쪽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매도를 확대하는 모습도 잠시나마 좀 비춰진 상황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특히 코스피 시장을 짓눌렀었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전일부터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오늘 장중에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에 대한 기조 자체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강화되면서 코스피 시장은 잠시 흔들림이 있긴 했지만 그 이후에 또 빠르게나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별 흐름도 꽤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전기가스 업종과 음식료 그리고 의약품, 종이목재 관련된 업종군들의 상승 탄력도가 가장 높았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삼성전자가 특히 동시호가 기준으로 그 전보다 마감 종가가 훨씬 더 견조한 흐름으로서 좀 마무리를 지어준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오늘 장중에 계속적으로 우려감 표시됐었던 것이 바로 건설업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점 하한가 기록을 해줬습니다. 전일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 분기에만 5천억 원 넘는 지금 영업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요. 특히나 시장에서 더 크게 우려하고 쇼크를 받았었던 것은 단순하게 1분기 실적이 아니라 연간 가이던스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상한 올해 실적 자체가 7천억 원 이상의 손실로서 지금 잡히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GS건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갖지 못할 거다라는 불확실성과 인식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그동안 국내에서는 좀 침체기에 있지만 해외 쪽에 있어서는 기대감을 가졌었던 부분들이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사업에 손실이 한꺼번에 계상이 되면서 다른 건설주들로의 우려감으로써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림산업도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요. 9% 이상의 하락 흐름을 좀 보였다는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이러한 건설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 잠시 후에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1.7%나 상승을 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이제 코스닥 시장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장중 거의 합해서 5% 넘게 상당히 큰 폭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미 그 화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에이션 해소 차원 그리고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긍정적이라는 점을 좀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517선을 찍은 지 불과 이틀 만에 540선을 강하게 이제 회복을 하면서 더욱더 이 향후 코스닥 시장의 전망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하지 않나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7%로 낮춰 잡았는데 오늘 한국은행에서는 2.6%로 더 낮게 좀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저성장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 이미 진입했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중소형주에 대해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전망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월부터 거의 이제 코스닥 시장, 외국인이 작년 8월부터 코스닥 시장을 사모으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코스닥 시장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올 하반기 코스닥 시장 외국인의 어떤 강세에 대한 외국인 신뢰는 변함이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 업종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하였죠. 미국 경기 회복에 우리나라 최대 수혜주 IT 업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도한 반면에 이 LG 디스플레이와 LG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반대로 지속적으로 사 모으고 있는 모습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SK 하이닉스 3.7%, LG 디스플레이 3.5%, LG전자 역시 어제 이어서 1.8%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서 반도체 장비 업체들, 유진테크와 네페스,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원익퀴시 같은 종목들이 골고루 3% 내외 상승하는 모습도 나왔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역시도 이틀 연속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LCD와 그리고 OLED 업종들, 특히나 덕산하이메탈 같은 종목들 이번 주에 거의 12% 넘게 강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원익 IPS와 SFA 그리고 SNU 같은 종목들은 대규모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대규모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LCD 업종들 역시 미래노텍기 4%, LIJDP, LDT 같은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여전히 코스닥 IT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 업종 바로 게임과 엔터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에서는 YG엔터가 5%, SM이 5% 넘게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고요. 게임 업종 역시 컴투스가 5.7%, JC 그리고 위메이드 게임비 그리고 주이맥스 같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바로 바이오, 즉 헬스케어 쪽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코롱 생명과학과 에스텍파마, 메디톡스, 시젠, 휴원스 같은 종목들 5에서 3% 강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메디톡스와 메디톡스 그리고 휴원스 같은 종목들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텍과 휴비직 같은 의료기기 업종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4에서 5%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장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조금 이제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좀 작년에도 한번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매출과 관련해서 좀 회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어떤 제품에 대해서 셀트리온 제품의 특성상 6개월 정도의 재고를 좀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재고인지 아니면 좀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가 아직까지 좀 노이즈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어제는 뭐 순매수, 순매도를 보였다고 해도 뚜렷한 방향성까지는 아니었는데 오늘은 각각 2천억 원을 넘어서는 강한 또 순매수와 순매도를 보여줬거든요. 이러한 점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동안은 사실 시장에 대해서 급락이 나올 때 가장 수급에서 또 우려감을 자아냈었던 것은 외국인들 매도에 대한 방향성이었었습니다. 근데 최대 6천억 원 넘게 현물 시장에, 특히 코스피 시장 쪽에 매도를 보였었던 외국인들이 점진적으로 그 당시에 정점을 찍고 조금씩 매도를 축소시켰고 전일은 소폭의 매수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전일 같은 경우는 연속성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고자 하는 시각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오늘 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는 더욱더 확대가 됐습니다. 2,500억 원 정도 매수를 보인 상황이고요. 이것이 기관들의 매도 물량을 훨씬 상쇄하는 모습이 좀 보이면서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의 양호한 흐름을 장중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오늘 프로그램 매매 쪽과 관련돼서도 오늘 전반적인 제한적인 매도 우위를 예상하는 시각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장중에 선물 시장의 베이시스가 콘딩고 이를 꾸준하게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물에 대한 부담이 많이 좀 줄어든 상황이었었고요. 하단에 역시 보시는 것처럼 차익 쪽에 있어서는 소폭의 매수 흐름, 그리고 비차익 쪽에 있어서는 오히려 오후장 들어서 매수로 전환됐고요. 막판에는 매수에 대한 규모 자체가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비차익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들과 함께 금융투자, 연기금 굉장히 고른 매수 대응이 나왔다라는 점 함께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함께 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상승 탄력도가 강한 IT 대형주를 꼽으라면 단연코 LG전자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 오늘장에서도 역시 700억 원 넘게 좀 유입된 상황이고요. 이 밖에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하단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정도가 눈에 띕니다. 우측에는 기관들의 수급인데요. 삼성전자 역시 계속 꾸준하게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 SK 하이닉스도 매수에 좀 가담을 해줬습니다. 결국 삼성
삼성전자 오래간만에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오늘 유입되면서 견조한 상승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동반 매수세가 간만에 유입되면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매도 종목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외국인들은 금일장 일단 중공업, 그러니까 조선주 쪽에 매도 포커싱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각각 상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 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종목들도 현재 소폭 매도가 발생했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건설주 쪽에 포커스가 확실히 맞춰져 있는 모습이죠.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삼성물산, 삼성 엔지니어링 등까지 대표적인 대형 건설사들 중심으로 기관들의 매도세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서도 간략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 만큼 저가 매수에 대한 대응 전략은 상당히 위험하실 수 있다라는 점 유의사항으로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3일 연속 강한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별로 좀 특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이번 주에 외국인 쪽에서 월요일이었죠. 360억 정도, 기관이 323억 정도 좀 매도가 나면서 코스닥 시장이 거의 3% 넘는 강한 좀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매도의 규모만 놓고 보게 되면은 그렇게 3% 지수가 3% 이상 크게 빠질 정도는 좀 아니었다고 봐야 되겠죠. 결국 코스닥 시장 매수가 그다지 좀 코스피 대비해서 좀 촘촘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좀 빠졌다는 면을 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390억, 외국인의 경우에는 390억, 121억, 오늘장 237억까지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도 152억, 282억, 오늘장 무려 499억, 거의 500억 가까이 강하게 좀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 1900선을 확인을 하고 나서 1940선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좀 확인이 되자마자 바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좀 수급적인 특징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기금 오늘장에도 300억 넘게 300억 가까이 좀 강하게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점 역시도 자, 연기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수급 주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기금들이 거의 2월부터 거의 5천억 가까이 코스닥 시장을 사모으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코스닥 시장에서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좀 시사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고 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서는 SM과 파라다이스, 컴투스, 시젠, 세코닉스, CJ 오쇼핑과 KG니시스, 덕사이메탈 같은 종목들을 좀 매수 상위로 올려놓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덕사나이메탈, 세코닉스, 윈스테크넥, 아모텍, 옵트론텍, SFA 등을 매수 상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일단 공통점이라고 보게 되면 덕사나이메탈과 세코닉스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 오늘 좀 ASM과 컴투스, 게임과 엔터주에 대한 사랑, 3월장 들어서 보시게 되면은 자, 보시는 종목인 코스닥 기관이 3월 동안에 가장 많이 산 종목들인데요. 보시면 CGN과 SM, YG엔터, 게임비 같은 종목들이 잡히고 있죠. 여전히 엔터와 게임주에 대해서는 시가총액이 또 따라주고 있고 거래량도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종목, 매수 업종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봤을 때도 여전히 IT 쪽, 특히나 OLED 쪽과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종 그리고 게임과 엔터주에 대해서는 조정 시마다 좀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지금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3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은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전일보다 약 6원 하락한 1129원 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락 압력을 준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외적인 변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락 압력을 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FOMC 회의 결과 이 의사록에 대해서 좀 해석이 분분했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달러 환율이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대외적으로 미 연준의 3월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에 뉴욕 증시의 반응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 연준의 3월 FOMC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양적 완화 종료 시기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렸는데요. 이러한 내부의 의견 충돌을 근거로 해서 외환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고요.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 등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외환 시장과는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3월 의사록은 3월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3월 고용지표의 부진을 감안할 경우 양적 완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해석에 더 무게를 두었고요.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강세에 반응하는 상품 통화와 아시아 통화들의 강세가 달러 원의 하락 출발로 이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개장 이후에도 달러 원은 하락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고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를 예상 밖으로 동결하면서 달러 원은 장중 1125원 1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금리 동결에 따른 환율 하락 압력은 일시적이었고요. 다시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호주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호주 달러가 미 달러와 대비 급락했고요. 그 영향으로 달러 원은 장중 1133원까지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달러 원은 다시 소폭의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어제 종가 대비 6원 60전이 하락한 1129원 10전에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며칠 전에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이제는 또 급격하게 내려가는 양상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환율의 전망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습니까? 네, 서울 외환시장에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등장한 것은요, 미 연준의 3월 의사록이 공개되기 이전인 지난 9일부터인데요. 이것은 엔화 약세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의 활성화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엔이 98엔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엔화와 크로스 거래 관계에 있는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중국 경제 지표의 호주는 이러한 호주 달러 강세를 더욱 지지하면서 호주 달러와 상관성이 높은 원화의 동반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 점이 북한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한 가운데서도 서울 외환시장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등장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달러엔이 100엔 돌파를 앞두고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이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역시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서울 외환시장에서 차익 실현성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는 달러엔이 올해 110엔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이 경우에는 달러 원이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의 상승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효과가 달러 원에게도 상승 재료가 될 수 있겠고요. 엔화 약세에 따른 N1의 하락이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순매도를 유도하면서 달러 원에게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엔화 약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경우 또 이것이 이로 인해서 국제외환시장의 엔캐리 트레이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경우에는 달러 원에게는 상방 경직성을 제공하는 재료 역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달러 원은 1120원대와 1140원대를 오가는 박스권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전략을 짜봐야 되는 시간이죠. 거래소 먼저 외국인이 큰 폭으로 순매수에 나섰고 이제 또 거래소의 주가 지수도 3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것을 두고 이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1900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안도감 정도는 가져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일정 부분의 안도감 가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원달러 환율 상승에 의한 외국인들의 또 매도에 대한 정점은 어느 정도 지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일단 그 근거로서는 지금 원달러 환율 자체가 오늘장에서도 연속성적인 조금 하향 안정화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 완전하게 지금 하향 쪽에 가닥을 잡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고공행진을 했었던 수준이 어느 정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볼 수 있겠고요. 특히 코스피 시장의 급락을 이끌었었던 주체가 외국인인데 바로 그 주요 주체들이 현재 매도 규모를 줄인 이후에 다시 또 매수에 대한 흐름들을 전일 그리고 오늘은 오히려 강도를 강화시키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에 대한 기조적인 부분들도 물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전히 북한과 관련된 이슈도 미사일과 관련된 이슈가 아직 해소되거나 끝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변동성 요인은 여전히 잔존을 하고 있지만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추가적으로 더 급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쪽에는 충분히 포커스를 맞추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사일 발사를 하느냐 마느냐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실제 현실화가 된다면 물론 장중에 있는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었던 이슈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뉴스였었던 만큼 지난주 후반과 같은 급락 장세가 다시 한번 연출될 가능성은 사실상 높지 않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장중에 아랫꼬리에 달리는 그 기준선, 지지선 자체가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는 점도 조금이나마 일단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조금 안정화되는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 이에 따라서 특히나 어제부터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앞서서 김성훈 팀장님께서도 IT, 게임, 엔터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 매수 전략을 주셨는데요. 코스닥 시장 앞으로 계속해서 박스권 상향 돌파를 우리가 염두에 둔 투자 전략을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박스권 상단이 거의 550선 언저리 됐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돌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파하겠다라는 어떤 단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보다는 코스피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특히나 이제 방금 허윤정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스피 시장 1950선 언저리까지 올라왔고 추가 급락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코스피 시장 삼성전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화학주, 철강, 조선, 건설 너나 할 것 없이 나머지 경기 민감 업종은 1950이라는 지수가 무색하게 여전히 바닥권을 좀 기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4월달 이제 어닝스 시작이 되었죠. 자, 결국 다시 말해서 슬슬 이제 지뢰밭을 본격적으로 통과를 해야 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스피 대형주에서 많이 떨어졌다. 글쎄요, 떨어졌다는 것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화학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함부로 저가 매수에 나서는 것은 여전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 차트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보이는 대로 제가 믿으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좌측이 코스피의 주봉 차트이고 오른쪽이 코스닥의 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여전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부킹 리스크로 인해서 똑같이 하락한 이후에 나오는 반등의 강도 자체가 여전히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자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물론 550선 돌파라는 어떤 테스트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믿자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피 중소형주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직까지는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안도감을 가져도 되겠지만 여전히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데 두 분께서 동의를 해주셨고요. 이런 가운데서 또 김성훈 팀장께서는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코스닥 중소형주가 좀 낫겠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그리고 코리아 인베스트먼트의 김성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